그러니까 언코트는 안 잡혔다는 건데 안 잡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어떻게 보고 있나? 하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퀘어데브 팀에서 라인 오픈챗 서버 개발 담당하고 있는 백엔드 엔지니어 김인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희승입니다.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에서 아르메리아와 센트럴 도그마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광고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결제, 그리고 지불, 정산, 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있는 김선우라고 합니다. 네, 라인에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손쉽게 웹 서비스라든지 RPC 서비스들을 고성능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2년 라인 오픈소스 스프린트로 처음 아르메리아에 기여를 시작을 했고요. 올해도 흥미로운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도 이어서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오픈소스에 기여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 기회를 잡아서 오픈소스에 기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참가를 하게 됐고요. 팀에서도 아르메리아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조금 아르메리아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스프린트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든 팀원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아르메리아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다시 아르메리아의 PR로 기여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것 이외에도 이제 실제 메인테이너 분들과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좀 성장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기대 이상이었던 스프린트였습니다. 인재님께서 담당하신 이슈는 그 인풋스트림이라고 하는 그 자바 아이용에 있는 객체를 그 아르메리아에서 그 기본적으로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메시지 객체인 스트림 메시지로 변환해주는 작업을 하는 API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 PR의 내용이거든요. 인재님께서 이 이슈를 담당하시게 된 데에는 약간의 배경이 있는데 이 스프린트를 진행하시기 전에도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컨트리뷰션 하셨던 게 자바 아이오의 스트림 메시지를 아웃풋 스트림으로 바꿔주는 그런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를 이미 한번 작업하신 바가 있어서 그거의 반대 부분에 해당하는 인풋 스트림을 스트림 메시지로 바꿔주는 이런 이슈를 담당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은 JDK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저희가 자바를 배울 때 처음에 익히게 되는 클래스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클래스들의 특성은 어떤 인풋이나 아웃풋을 할 때 그 결과가 만족될 때까지 블러킹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르메리아의 이 스트림 메시지는 좀 패러다임이 달라서 리액티브 스트림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구현한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블러킹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약간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괴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어댑터 같은 걸 구현하는 부분이 이 PR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재님께서 구현해 주셔서 기존의 어떤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을 받거나 생성해내는 API가 있을 때 그거를 아르메리아와 연결할 때 이 기능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면 편리하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세상을 이어주는 게 가능해지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메리아에서의 스트림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우선 아르메리아에 대한 배경 지식이 조금 더 필요한데요. 아르메리아는 자바 8 및 네티, 스리프트, gRPC에 기반한 오픈소스 비동기 HTTP2, RPC, REST 클라이언트와 서버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러한 아르메리아에서 API 요청이 왔을 때 응답 데이터는 리액티브 스트림즈를 사용한 스트리밍 처리, 비동기, 백프레셔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희승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인풋 스트림의 동기적 방식과는 근본적으로는 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아르메리아에서는 API 응답 데이터를 스트림으로 만들어 쪼개서 구독하고 또 그거를 비동기적으로 처리하며 또 구독자가 처리 가능한 만큼만 데이터 발행자에게 매번 요청하는 백프레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르메리아에서 스트리밍 처리, 비동기, 백프레셔 방식으로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 리액티브 스트림즈의 퍼블리셔를 상속하여
아르메리아에서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추가한 구현체가 바로 아르메리아 코어 모듈의 스트림 메시지입니다. 저는 바로 이 스트림 메시지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바로 인풋 스트림을 데이터 소스로 감싸서 스트림 메시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네, 제가 구현한 스트림 메시지의 새로운 기능은 이 다이어그램의 가운데에 표시해 뒀는데요. 왼쪽에 구독자가 스트림 메시지에게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이 스트림 메시지가 맨 오른쪽에 인풋 스트림을 감싸고 있고, 요청이 올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인풋 스트림에게 데이터를 읽어서 서브스크라이버로 다시 보내주는 이러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기능을 이번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런 구조에선 주의할 사항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맨 왼쪽에 서브스크라이버가 스트림 메시지에게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리퀘스트를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스트림 메시지와 인풋 스트림 사이에서는 꼭 블로킹 태스크 익스큐터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스트림 메시지 안에 현재 요청이 몇 개 들어왔는지 알려주는 리퀘스티드 카운터를 추가를 했는데요. 서브스크라이버가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요청을 동시에 요청하더라도 이 리퀘스티드 카운터만 올린 다음에 다시 리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풋 스트림은 이 리퀘스티드 카운터를 읽어서 이 카운터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데이터를 읽어서 반환해주는 구조로 이 방금 설명드린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서브스크라이버가 스트림 메시지에 리퀘스트를 요청하는 것은 저희가 편지를 우체통에 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풋 스트림에게 데이터를 읽는 거는 우체부가 이 요청들을 주기적으로 읽어가서 편지를 전송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능이 여기 인풋 스트림 메시지라는 새로운 클래스로 추가가 됐고요. 이 인풋 스트림 메시지 안에 보시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실제로 읽어올 인풋 스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동작들은 이 인풋 스트림 메시지의 별도의 클래스에서 수행이 되는데요. 인풋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부분은 인풋 스트림 서브스크립션이라는 별도의 클래스로 분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 인풋 스트림 서브스크립션 안에 리퀘스트 메소드를 보시면 리퀘스티드가 현재 몇 개의 요청이 왔는지를 확인하는 카운터고요. 이 리퀘스트 메소드가 호출되면은 이 리퀘스티드를 현재 요청수만큼 올린 이후에 그 다음에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퀘스티드가 0이었다면, 즉 현재 요청이 첫 번째 요청이었다면 리드 바이트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이 리드 바이트 내부에서 실제로 인풋 스트림을 읽고 데이터를 다운스트림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재님, 저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혹시 엑셉션의 메시지 중에 룰 3.9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르메리아에서 로깅을 남길 때 자주 사용하는 패턴인데요. 저희가 로깅을 할 때 단순히 잘못됐다고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을 위반해서 어떤 값이 들어와서 이게 현재 상태가 잘못되었는지 남기기 위해서 아르메리아에서는 이렇게 좀 더 상세한 로깅을 가이드해 주시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 번호는 어디에 뭐 스펙에 정의된 그런 번호인가요? 리액티브 스트림 스페시피케이션에 이제 몇 점 몇 이렇게 해가지고 이 리액티브 스트림을 구현하는 구현체는 이런 규칙을 만족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많이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위반했을 때 이제 그 부분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이제 메시지 안에 적어 놓은 거죠. 그럼 만들 때마다 그걸 다 찾아보고 여기다 집어넣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 알고 계신 건가요? 다 알 수는 없고요. 그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했던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같은 유형의 에러에 대해서는 같은 메시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리뷰 코멘트를 보시면은 그 TCK 테스트를 이 인풋 스트림 메시지에 대해서 추가해 주실 수 있겠냐라고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이때 이 TCK 테스트란 그 리액티브 스트림에서 그 해당 구현체가 리액티브 스트림의 명세대로 잘 동작하는지에 대한 스펙들을 미리 테스트로 구현해놔서 제가 구현한 구현체가 리액티브 스트림의 명세를 잘 따르는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테스트고요. 제가 이 인풋 스트림 메시지도 이 자체가 스트림 메시지고 결국 퍼블리셔의 구현체이기 때문에
그 퍼블리셔의 명세를 잘 따르는지를 이 TCK 테스트를 이번에 추가해서 바로 검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잠깐 언급드린 게 있긴 하는데요. 그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은 예전에 사용하던 자바의 IO API의 한 부분인데 이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라이브러리, 즉 저희가 직접 작업한 게 아닌 다른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쓸 때 그쪽에서 IO를 하기 위해서 이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항상 참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트림 메시지와 연동을 하려면은 기존에는 직접 사용자가 별도의 스레드 풀을 만든다든지 뭐 스레드를 띄워가지고 거기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거를 돌려받아가지고 뭐 비동기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이 스트림 메시지와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사이에 이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인재님이 작업하신 기능이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훨씬 편리하게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인재님 입장에서는 스트림 메시지라든지 그 리액티브 스트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많이 올라가셔서 이후에도 다른 관련된 PR을 또 작업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아르메리아 팀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에서 버그 리포트 비슷하게 올라와서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이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르메리아는 사용자 코드에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웹 서비스를 구현해서 아르메리아 위에서 돌릴 때 그 서비스에서 예외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예외에 대한 응답을 예를 들어서 500번 인터널 서버 에러 이런 식으로 보내주긴 하지만 그 서버 자체의 로그에는 그 발생한 예외가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그 로깅 서비스라고 하는 로그를 남겨주는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붙여줘야만 로그가 남게 돼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방금 서버를 개발했는데 예외가 났는데 아무것도 안 지키니까 좀 당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용자가 로깅 서비스를 붙이지 않고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트러블 슈팅은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로그도 남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처리하지 않은 그러나 발생한 예외를 어떤 식으로든 로그에 남겨줬으면 한다라는 거거든요. 다만 이 로깅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을 때는 로그가 남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같은 예외가 2번 이상 찍히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중 알림에 해당되니까 오히려 더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다른 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구현했으면 좋겠다, 저런 식으로 구현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의견이 있었고, 그거를 정리해서 이제 결론이 난 모습을 대충 근사하게 모습을 정리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메시지로 남겼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구현할지 대충 생각이 서서 그거를 이제 선우님께서 작업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다른 프레임워크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이 제공이 되나요? 프레임워크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무조건 로그를 남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기존의 아르메리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선우님 처음에 말씀 주셨을 때 이 이슈를 하기로 했을 때 좀 막막하셨다는 소감을 들었어요. 왜 어떤 점에서 막막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처음이다 보니까 항상 처음은 다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슈를 할당 받았을 때 이제 어떤 방향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딱 그 정확한 방향이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메인테이너 분들이랑 제 생각과 메인테이너 분들의 생각을 좀 얼라인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이제 커멘트를 좀 사진처럼 남겼었고, 코멘트를 보시면 이제 제가 처음에 좀 막막했었던 게 좀 나와 있어요. 처음에 퍼블릭 인터페이스에다가 제가 뭐 새로운 메서드를 추가를 해도 되는지 이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로깅을 남기는 거죠. 로그를 남기는 건데 이 로그를 남길 때 어떻게 남겨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구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잘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제 희승님께서 답변을 되게 상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희승님 답변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고 그 이후로 좀 작업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메리아에서 사용하는 이런 네이밍 컨벤션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처음에 이름을 제 딴에는 이제 괜찮게 지었다라는 생각한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통일되지 않고 메인테이너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기능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부분에서 조금 어느 정도 미스얼라인이 있어서 그런 그 네이밍을 좀 통일하자라는 커멘트들이 꽤 있었습니다. 로깅 태스크 퓨처라는 것도 이렇게 희승님께서 뭐 추천을 해주신 것도 있고 제 기억에 남는 거는 unhandled랑 unlogged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네이밍이 뭐 뜻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어색한 것들은 그래도 어색하지 않게 바꾸는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리뷰를 통해서 맞춰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네이밍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어떤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이 있기 위해서는 이전에 만들어 놓은 API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API들에서 사용하는 어떤 규칙? 그런 것과 너무 어긋나지 않게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춰서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이 모듈을 사용할 때, 저 모듈을 사용할 때 그 경험의 느낌이 이제 다르지 않아야 된다. 일관성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럼 처음 기여하시는 분들은 작업을 할 때 연결된 API들을 좀 살펴보고 네이밍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should log exception이 should report unlogged exception으로 바뀐 그런 케이스가 되게 아마 unlogged가 이상해서 should report unhandled exception으로 바뀌었던 것 같죠? 네. 근데 듣고 보니까 그게 더 훨씬 직관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는 unquote였다가 그 이슈는 계속 원코트로 나와 있더라고요. unquote는 안 잡혔다는 건데 안 잡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어떻게 보고 있나? 뭐 다양한 의견. 다양한 논의가 그래서 200개가 쌓였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PR이면은 50개면 되지 않을까 코멘트 하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인풋 값에 이제 널 값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require non null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또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require non null을 통해서 인풋을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또 이제 이쪽을 좀 놓쳐가지고 또 희승님께서 잘 캐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듀레이션을 사용해서 좀 어느 정도 코드를 좀 깔끔하게 밸리데이션도 하고 작성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코멘트를 남겨주신 코멘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제가 인풋 밸리데이션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버그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또 희승님께서 남겨주셔서 또 그렇구나 하고 이제 밸리데이션을 빠르게 추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드에서 직접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제 지금 현재 이 서비스는 Exception Reporting Server Error Handler라는 클래스인데요. 말 그대로 저희 이 PR의 목적인 핸들되지 않은 엑셉션을 이제 보고해주는 이런 기능을 가진 클래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사실 이 롱에더라는 이 클래스를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이 롱에더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 보시면 이제 카운터의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 카운터가 증가가 되냐? 여기 카운터 인크리먼트 여기 있네요. 메서드가 특정 로직에서 이제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은 이 메서드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여러 스레드에서 동시에 호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희가 일반적인 그냥 카운터 또는 뭐 변수를 사용했을 때 이제 여러 스레드가 접근해서 이거를 한 번 동시에 올리면은 정상적으로 그 값이 반영이 증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멀티스레드가 동시에 갑작스럽게 다 호출을 했을 때도 이 카운터 값이 잘 증가할 수 있도록 롱에더를 사용을 해봤는데 이때 이것도 또 메인테이너 분들께서 이런 기능이 있는 클래스가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보고 사용해보자 라고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기여를 하는 과정에서 되게 기술적으로도 좀 많이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 사용자가 로깅 서비스를 추가하지 않은 경우에
기존에는 예외가 콘솔에 로그에 남지 않았던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남게 되었죠. 그래서 사용자가 로깅 서비스라는 거를 추가해야 된다는 거를 모르는 서버를 개발하는 초창기에도 어떤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예외에 대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서 이제 아르메리아를 처음 사용하는 유저들한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어떤 사용자, 개발자의 그런 경험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좋은 PR이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기능이 지나치게 많은 로그를 발생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특정한 경우에 이중으로 로그가 쌓이게 되는 그런 이슈가 발견이 되어서 또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팔로우업 이슈들이 또 생기기 마련인데, 그래서 선우님도 앞으로 저희와 또 시간을 함께 보내실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리아에서 처음으로 기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굿퍼스트 이슈 라벨이 붙은 이슈들을 미리 준비해 두셔서요. 처음 기여하신다면 이 쉬운 이슈들부터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르메리아 슬랙에서 한국어 채널이 있어서 이 채널에서 메인테이너 분들과 한국어로 소통하실 수 있어서 이것도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슬랙에서 디스코드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슬랙보다는 디스코드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슈 할당 받기 전에 아르메리아 문서를 꼼꼼히 읽으면서 조금 더 아르메리아에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 좀 이해도를 높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아르메리아에 처음 기여를 하신다면은 좀 잘 나와 있는 아르메리아 도큐멘트 문서에 있는 예시들을 한번 따라 하시면서 익숙해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튜토리얼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해보셨나요? 튜토리얼 하면 그 문서에 있는 예, 맞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도 메인테이너 입장에서 이걸 좀 봐주면 좋겠다 하는 점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네, 보통 이제 풀 리퀘스트를 작성하다 보면 코드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코드 말고도 풀 리퀘스트 자체의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설명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넣어주면은 서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리뷰하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게 된 그 배경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이 레벨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미리 보고서 리뷰를 시작할 수 있어서 미리 잘 채워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아르메리아 웹사이트에 보면 디벨로퍼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런 풀 리퀘스트의 타이틀과 그 디스크립션을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코드는 대체적으로 어떤 스타일로 작성하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미리 보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발하시는 서비스 코드와 또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의 코드는 조금 다른 점들이 많아서요. 성장을 원하시는 개발자 분이라면 아르메리아 기여를 통해 분명히 또 색다른 경험과 관점, 보람을 모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좀 더 꼼꼼하게 리뷰를 하고 또 신중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래서 재밌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메인테이너 분들과 그 생각을 얼라인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구현했는지 설명도 잘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조금 더 그 소통의 기술도 많이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